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천TV 웃긴 선생 김원택입니다. 오늘은 그 엑셀에서 셀 서식에 관련된 걸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셀 서식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거고, 사실 이걸 꼭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번 알아두면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서 요 엑셀 셀 서식에 관련된 것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셀 서식이라는 건요, 화면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엑셀 셀 서식이거든요. 글씨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화면에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요거를 블럭을 설정을 하고 셀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자, 셀 서식은 단축키가 컨트롤 1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단축키가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 서식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화면에 보여줄 것이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으로 놔두면 숫자는 숫자답게, 또 돈 표시할 때 쓴 거죠. 돈 관련된 거, 통화나 회계 형식 이런 걸 때는 또 회계 형식 맞게끔 또 자동으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요 화면 위쪽에 있는 그 리본 메뉴 중에서도 그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용자 지정 요구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셀 서식, 엑셀의 셀 서식은요, 단축키가 컨트롤 1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에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근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셀 서식 중에 있는 표시 형식이라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숫자의 기본 형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는 자, 숫자의 기본형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샵, 쉼표, 샵 0. 요게 이제 숫자의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문자의 기본형은 골뱅이만 쓰면 돼요. 골뱅이만 하면 셀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샵이 뜻하는 건요, 화면에 표시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무효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수점 이하에 뭐 32.120 써있다 그럴 때, 요 뒤에 있는 0자는 32.12나 32.120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또 숫자 앞에 032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그냥 30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숫자라고요. 이런 무효 숫자를 표시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 이 샵이에요. 그럼 0은 뭐냐면, 0은 이 무효 숫자라도 무조건 표시를 해라. 이것이 0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쉼표도 있네요. 쉼표라는 거는 천단위 구분 기호죠. 천단위 구분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쉼표 뒤쪽으로는 세 자리 숫자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골뱅이는 문자의 기본형인데 그냥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그런 기호가 바로 이 골뱅이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왔습니다. 엑셀 돌아와서, 자, 요거에 관련된 셀 서식을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그 내용들이 소수점도 있긴 하고,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죠. 천 단위라는 얘기는 10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개는 아마 천 단위 기호가 없을 겁니다. 자, 블럭을 이렇게 잡고요. 요 위에 있는 표시 형식 중에 요 쉼표 스타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찍어주면 이게 딱 표시를 해줘요.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잠시요. 요거를 복사해 놓고, 자, 복사해 놓고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수 형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칸이 좁으니까 뭔가 좀 숨겨져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넓혀주시면 표시가 됩니다. 얘가 원본이고, 이쪽 거는 서식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블록을 잡고, 자,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자, 똑같이 12, 123.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소수점이야. 쉼표 스타일의 기본형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소수점 이하를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올림도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를 반올림이 되는 숫자로 좀 바꿔볼까요? 자, 원본을 123.123이 아니라 1234.567 요걸 반올림이 되겠죠. 자, 이쪽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1234.567 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아까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서식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소수점 이하는 사라질 거고 반올림이 돼서 1235가 될 겁니다.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쉼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살아나죠. 여기도 천 단위 구분 기호 없이 그냥 숫자만 쭉 써 있었던 것이 세 자리마다 끊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숫자의 기본 형식은 요거예요. 우리가 이걸 입력한 게 아니죠.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잡아놓고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볼게요. 컨트롤 1 눌러보면 여기 이 회계 형식이라는 걸로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면 저 회계 형식이 어떻게 설정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얘가 자동으로 설정된 거거든요. 원래는 G표준, 얘가 일반이에요. 여기 있던 일반을 설정하면 G표준으로 돼 있어요. 요걸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일단 다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샵, 콤마, 샵 0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지금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 좀 복잡하게 써 있을 뿐이지 여기 기본적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굳이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요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요것만 잘 써도 기본적인 형식들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소수점 이하를 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자, 위에서라고 한다면 요거 블럭을 잡고요. 요 위에 있는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요 자릿수 늘림, 지금 소수점 이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늘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요. 줄이면 요걸로 줄일 수가 있고요. 늘림과 줄임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사용자 정의 서식,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자, 블럭을 잡아놓고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면 샵, 샵 0이 돼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자, 여기에 소수점 이하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소수점을 먼저 찍어야죠. 소수점을 그냥 이 뒤에다 할 수 없잖아요. 자, 점을 찍고 소수점 이하가 1의 자리가 지금 여기 줄맞춤이 잘 되어 있는데 소수점을 넣는 순간 그게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 맞춰져 있는 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샵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샵은 필요 없으면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샵을 넣으면 세 자리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로 세 자리까지를 써라 라는 뜻인데 샵이니까 0이 아니라 샵이니까 필요 없으면 쓰지 말아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의 자리로 아까 통일되어 있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죠. 소수점까지는 화면에 나오지만 소수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력이 안 돼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안 나타나고 여기는 두 자리까지는 있고 여기는 세 자리까지가 나타났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소수점 쓸 때는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소수점 쓸 때는 요 뒤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써볼까요? 소수점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뒷자리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샵 쉼표 샵 0에 점을 찍고요. 소수점 필요한 자릿수를 0을 써서 표시를 합니다. 한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0 하나만 쓰면 되고 소수점 이하 세 자리 필요하다 그러면 세 자리를 다 써야 돼요. 그래야 1의 자리 아니죠. 제일 마지막 자리에서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자, 샵으로 아까 썼기 때문에 좀 이상했었는데 여기를 0으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일정하게 뒷자리가 똑같이 맞습니다.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맨 밑에 샵이 여러 개 나온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점 이하가 세 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자릿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늘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늘려주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딱 나옵니다. 보기는 조금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숫자의 기본형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문자의 기본형은 요것만 알면 되고요. 그런데 소수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끝까지 마저 가볼게요. 소수점에
필요 없는 숫자들을 굳이 이렇게 세 자리까지 무조건 다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한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샵 콤마 샵샵0이 기본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써놓고요. 소수점도 써야겠죠. 소수점 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를 만약에 세 자리를 썼다. 세 개를 쓰면 세 자리가 있으면 요 자리에 들어와요. 근데 없으면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 요 물음표는요. 여기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물음표는 아까 얘기했던 무효 숫자죠. 보통 이제 소수점 이하에 많이 있을 텐데요. 무효 숫자일 경우에 아까는 아예 표시를 안 한 거지만 이번에는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은 없는 거랑 빈칸이랑은 틀립니다. 그죠? 엑셀에서는 그 조건부 서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빈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빈칸이랑 없는 거랑은 틀린 겁니다. 이거 스페이스바 한번 누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 누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칸은. 자,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 12.00 여기 되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는 맞추고 싶고, 소수점 자릿수는 맞추고 싶고, 필요 없는 숫자는 표시하기 싫다. 그럴 때, 자,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자, 0 3개를 물음표 3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여기 소수점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놓으면 소수점 이하를 이렇게 좀 보기 좀 좋게, 소수점을 일정하게 정렬하면서도 소수점 이하를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음표의 역할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돈 표시할 때 앞에다가 통화 표시 이렇게 하고 얼마 뭐 3,000원이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앞에다가 어떤 특정 기호를 삽입한다든지 뒤에다가 3,000원인데 3,000원 우리말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숫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포함시킬 때는 어떻게 할까? 네,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아까 기본형은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글자를 추가할 때입니다. 지금은 문자는 좀 일단 보류하고 숫자에 관련된 게 많이 필요하니까 숫자 거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글자를 추가할 때는요. 역시 샵 콤마 샵샵 0이 기본형이니까 얘는 써주고요. 필요한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써주면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원자가 필요하다. 그럼 뒤에다가 우리말로 원이라고 쓰면 돼요. 네, 정확하게 쓰려면 사실은 큰 따옴표를 양쪽에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일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안 붙여도 됩니다. 자동으로 붙더라고요.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돈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통화 표시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앞뒤에 다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앞에 넣으면 이런 앞에 요걸 넣거나 뒤에 요걸 넣거나 하면 기본형의 그 원자가 추가되거나 통화 기호가 추가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또 셀서식 또 들어갈게요. 컨트롤 1로 셀서식 들어가고 요 이제 물음표 소수점 이하는 지금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시고 샵 코마 샵샵 0이 기본형이에요. 이 뒤에다가 우리말로 우리말로 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위에 보시면 이제 첫 칸이 이제 대표로 나오는데 12원 하고 나오네. 그죠? 확인 누르면 당연히 똑같이 통일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사라졌습니다. 샵 콤마 샵샵 0까지만 썼기 때문에. 자, 앞에다가 통화기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다 통화기호를 누르면 컨트롤 1 누르고 셀서식 들어가서 자, 뒤에 건 다시 지울게요. 자, 통화기호 한번 넣어볼게요. 통화기호는 그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샵 콤마 샵샵 0 앞쪽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기호가 이렇게 붙어요.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통화기호가 다 붙습니다. 보통 이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많은데 어떤 때는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통화기호를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숫자의 기본형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빈칸을 반복시켜서 빈칸을 추가하는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빈칸 추가하는 겁니다. 무효 숫자일 경우에 빈칸으로 넣어라. 이거는 물음표였잖아요. 물음표는 보통 이제 소수점 아래쪽에 쓰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화기호를 일정하게 한 줄로 세우고 빈칸을 이만큼 넣겠다. 여기는 이만큼이지만 밑에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개수로는 빈칸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화기호 넣고 어떤 거는 300원, 통화기호 넣고 어떤 거는 20원, 이렇게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화기호는 또 왼쪽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2,500원이다 그러면 2,500원을 이렇게 일의 자리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통화기호가 일정하게 위치에 나오는 거. 네, 요건데요. 여기다가 반복하는 개수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글자를 반복시켜라. 그게 뭐냐면 키보드의 별표입니다. 요게 이제 반복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고 이 뒤에다가 원하는 글자, 뭐가 될지 모르죠. 요 뒤에다가 내가 반복하는 글자, 반복하고 싶은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그 남은 공간에 그 글자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자, 사용자 지정 가야죠.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있는 거를 샵 샵만 남길까요?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기본형은 유지하고 앞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별표를 입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언더바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별표 언더바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샵3형 때문에 원래 숫자들이 기본형에 맞춰서 표시가 되고 앞쪽으로는 그 언더바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밑줄이 하나씩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해볼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였습니다. 통화기호 집어넣고 뒤쪽에는 요거 넣고 가운데다가 빈칸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셀 서식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샵,샵 설명은 놔두고요. 자, 왼쪽에는 뭐가 필요하죠? 통화기호를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통화기호와 샵,샵 사이에 빈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별 집어넣고 띄어쓰기. 빈칸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죠? 별표 띄어쓰기 하시고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왼쪽은 통화기호가 붙고 오른쪽에는 숫자들이 붙고 이게 보기가 이게 더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위조를 방지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보기 좋게 하려면 통화기호가 이쪽에 붙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좀 요런 방식도 있다는 거. 예. 별표와 그 다음에 뭔가 글자를 하나 쓰면 그 글자가 빈 공간을 꽉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볼까요? 아까 보면 아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 블럭을 잡고요. 기본 형식인 쉼표 스타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쉼표 스타일 지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쪽이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뒤쪽이 한 칸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여백이 좀 있어서 얘보다는 이거 블럭 잡으면 딱 붙어 있어서 보기 안 좋은데 얘는 뒤쪽이 한 칸씩 떨어져 있어서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 왠지 좀 안정돼 보입니다. 요런 걸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 빈칸이든 띄어쓰기, 여기도 빈칸, 다 빈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띄어쓰기라고 좀 해볼게요. 띄어쓰기는요, 빼기를 스페이스바 쉬프트 누른 채로 빼기를 입력하면 언더바라는 게 입력이 됩니다. 언더바. 이 언더바가 띄어쓰기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언더바를 쓰고 뒤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글자를 하나 써요. 언더바 뒤에 글자를 쓰면 요 글자의 폭만큼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뭐 숫자를 쓰든 문자를 쓰든 기호를 쓰든 뭔가를 쓰게 되면 언더바 뒤에 있는 요 글자의 폭만큼 띄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입력합니다. 그 맨 뒤에 샵,샵0이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 표시 형식이니까 요거 뒤에다가 언더바 빼기, 보통 빼기를 많이 하거든요. 빼기를 입력하면 그 빼기만큼의 폭만큼 띄어쓰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지금 요거 눌러놨었죠 아까. 그래서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 보면 다시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 보면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눌러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계 형식으로 또 바뀌었는데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이렇게 앞쪽에도 언더바 빼기, 뒤에도 언더바 빼기,
요 가운데 있는 요런 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언더바 빼기 하나씩 다 붙었어요. 예, 이제 요것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는 건데, 자, 우리도 한번 해보죠. 샵, 콤마, 샵샵 0이 기본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놔두고, 뒤에다가 언더바, 시프트 누르고 빼기 누르면 언더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띄고 다시 빼기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요 맨 마지막 입력한 요거, 언더바 뒤에 입력한 요거만큼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예, 그대로 나옵니다. 얘랑 차이죠. 얘는 뒤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딱 붙어 있는데 얘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능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걸 입력하는데 예, 샵 다 있을까? 지저분하니까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통합 표시는 일정하게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300원, 2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다시 역시 1의 자리에 딱 맞게끔 돼 있는 거, 돼 있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운데도 좀 이거 좀 빈칸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별표가 필요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이걸 이렇게만 입력하면 왼쪽도 선에 딱 붙어 있고 오른쪽도 선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한 칸 띄우고 여기도 한 칸 띄우고 싶은 거예요. 좀 여백을 줘서 좀 보기 좋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일단 답을 먼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앞쪽에도 띄운다고 했으니까 언더바 빼기. 예, 요 빼기의 폭만큼 띄워라는 뜻이에요. 요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빼기는 요 폭을 좀 알려고 해놓은 거고 이 언더바 뒤에 있는 글자만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가 아니라 뭐 별표를 별표는 좀 다른 예약된 게 있으면 안 되겠네요. 빼기 뒤에다가 어떤 예약되지 않은 다른 글자들을 집어넣으면 그 폭만큼 띄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기호 나와야 되니까 통화기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은 띄어쓰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빈칸을 모두 채워라 요겁니다. 별표에 빈칸을 띄어쓰기. 요거는 띄어쓰기니까 한 칸 띄우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고 샵 콤마 샵샵0 기본 형식 나와야죠. 그 다음에 뒤에도 띄워야 돼요. 맨 뒤에도 띄우자고 했으니까 언더바 빼기 이렇게 입력하면 앞에도 떨어지고 뒤에도 한 칸 띄워주면서 안쪽에다가는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죠. 자, 다시 또 블록을 잡고 컨트롤 1 누르고 들어가서 자, 다 지우고 다시 그냥 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한 칸 띄워야 되니까 언더바 빼기. 그 다음에 통화기호가 나와야 돼요. 그럼 통화기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일정하지 않은 빈칸들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라 별표 뭐를 띄어쓰기를. 그 다음에 숫자의 기본 형식 샵 콤마 샵샵 0. 이 뒤에도 띄워야 돼요. 아이고 샵 콤마 샵 0 왜 이래요? 샵 콤마 샵샵 0. 이 뒤에도 띄워야 되니까 언더바 빼기. 자,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보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앞쪽도 좀 떨어져 있고 뒤쪽에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언더바 빼기를 안 눌렀을 때는 이게 양쪽으로 더 붙어 버리는데 지금 언더바 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더바 빼기 한번 요거 복사시켜 가지고 언더바 빼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요거 두 개의 폭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폭이 좀 똑같아요. 자, 뒤에 거에는 언더바 빼기를 다 지워보겠습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뒤에 있는 언더바 빼기도 지우고 맨 앞에 있는 언더바 빼기도 지우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면 차이 나죠? 얘는 앞뒤가 조금 공간이 있고요. 얘는 공간이 없이 딱 붙어 있어요.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숫자가 안 써 있는데 음수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마이너스 12라고 좀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12. 빼기가 이쪽 앞으로 가 버리네요. 좀 보기 안 좋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음수, 요것도 하나 음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이너스 1, 2, 3, 4.567 4.567이라고 음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표시 형식 때문에 뒤에 있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거는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구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해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해라, 이런 걸 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시 형식의 섹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 섹션을 구분할 수 있어요. 기본형은 이렇게 돼요. 양수가 제일 먼저, 양수라는 거는 0보다 큰 숫자죠. 양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수. 이 세미콜론이 이 섹션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섹션 구분하는 게 이 세미콜론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양수, 음수, 0일 때, 마지막은 문자일 때. 그래서 네 가지, 그 콜론이 3개가 필요한 거겠죠. 그냥 콜론만 딱딱딱 쓰게 되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언제 필요하냐면 만약에 색깔을 좀 넣고 싶어요. 양수일 때는 파랑색, 뭐 음수일 때는 빨강색, 뭐 0일 때는 뭐 노랑색, 문자일 때는 뭐 그냥 원래대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조건이나 색깔을 넣을 때요. 조건이나 색상을 지정할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예, 요걸 이용해서 한번 양수일 때는 파란색을 넣고 싶고, 음수일 때는 빨강색을 넣고 싶고, 0일 때는 노란색을 넣고요. 문자일 때는 그냥 원래대로 검정색 그냥 나오도록, 문자일 때는 표시하지 말게 해볼까요? 표시 안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일 때는 파란색. 자,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조건이나 색을 먼저 쓰고 나서 뒤에 이제 기본 형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셀 서식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 들어가서 색깔이니까 파랑이라고 먼저 대괄호 안에 써요. 그다음에 양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해라? 샵, 콤마, 샵0이 기본형이니까 그냥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 이게 이제 조건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음수일 때는 빨강으로 표시해 주고 싶어요. 아이고,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 역시 똑같이 샵, 샵0인데 빼기를 안 넣을게요. 빼기 넣고 뭐 샵, 샵0 해도 되지만 그냥 빼기 안 넣고 색깔만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그 다음에 0일 때는 세 번째가 0일 때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집어넣는데 0일 때는 0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0만 하나만 쓰면 되죠. 앞에 샵, 샵0을 굳이 다 쓸 필요는 사실 없죠. 뭐 쓴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는데 0이 뭐 0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자리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자일 때는 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쓰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문자일 경우에 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양수일 때는 파란색. 첫 번째 칸이 양수예요. 세미콜론 구분되어 있는 걸로. 자, 두 번째 세미콜론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요게 이제 음수일 때는 빨간색, 0일 때는 노란색, 문자일 때는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지 한번 해보죠. 여기 문자가 없으니까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홍길동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놓고, 자, 블럭을 요만큼 잡아놓고 아까 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다 지우시고, 자, 양수일 땐 빨간, 아까 양수일 때 파란색이었나요? 파란색 집어넣는데 양수일 때는 샵, 콤마, 샵 0.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겠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일 때 빨간색 대괄호 열고 빨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샵, 콤마, 샵 0. 음수일 때 마이너스 q 안 나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q를 안 넣기 때문에. 자, 세미콜론 넣고 0일 때는 노란색 하자겠으니까 대괄호 열고 노란색이라고 제목을 색깔을 써주고요. 0은 하나만 써도 됩니다. 샵, 샵 0을 다 써도 뭐 문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그 세미콜론 하고 마지막 그 문자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냥 비워두면 되죠. 그럼 쓸 형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문자의 기본형은 골뱅이니까 쓰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를 써주면 되고, 필요 없다 싶으면 골뱅이를 표시하지 말아라, 우리 문제처럼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밑에 확인을 눌러보면, 자, 됐죠. 양수일 때는 빨간색, 파란색, 요게 양수였죠. 그 다음에 빨간색, 문자일 때는 아예 표시가 안 됐어요. 0일 때가 설명이 안 되는데 0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아무거나 숫자 하나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0일 때는 노란색이 나와요.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구분할 때도 이 표시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서 뭐 100보다 클 때는 뭐 파란색으로 어떻게 표시해라 이렇게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 쓸 때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씁니다. 예를 든다면 이거는 이제 안 해보고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100보다 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란색이라는 걸 먼저 써주고, 네, 조건과 색은 다 대괄호 안에서 쓰는 겁니다. 100보다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 100까지 써볼까요? 네. 요게 이제 조건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쓰고 싶은 표시 형식을 쓰면 되죠. 샵, 콤마, 샵, 샵 0.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만약에 빨강이다 이렇게 놓고 샵, 콤마, 샵, 샵 0 집어넣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런 조건 요런 식으로 써주고 샵, 콤마, 샵, 샵 파란색으로 써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빨간색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만약에 조건을 또 넣는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크거나 같다 0 쓰면 되죠. 이 크거나 같다 0일 때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뭐 노란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다 조건과 색을 각각 별도로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10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양수 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양수 음수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는 당연히 양수 음수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뭐 날짜에 대한 형식 지정하는 거, 시간에 대한 형식 지정하는 뭐 M자 쓰고 영어 D자 쓰고 A자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숫자에 관련된 기본 형식들, 문자의 기본 형식들, 문자의 기본 형식 골뱅이였습니다. 이 앞에나 뒤에 내가 원하는 걸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면 기본형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 추가적으로 입력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안 드리긴 했네요. 참고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를 써놓고요. 그 숫자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보통 이제 그 견적서 같은 거에 많이 하는데요. 글자들 여기다 합산을 내요. 여기다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합이라고만 써볼게요. 합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계를 내요. 예, 여기 위에 있는 자동 합계 누르면 되겠죠. 합계를 내서 요 합계를 여기다 표시하는 건 아니라 위쪽에 합계 금액이라고 써가지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일금 얼마 원정하고 견적서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요 위쪽에다 따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숫자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메모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우스를 찍어놓고 요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놔야 돼요. 이 위쪽에 이제 합계금액이라고 써 있을 테니까 요 합계금액이라고 써 있는 그 뒤쪽에다가 옮겨놔야 됩니다. 요 숫자를 이 위치에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자, 엑셀에서 모든 수식은 다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가져오면 되니까 요거 찍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수식이에요. 자, 엔터를 치면 숫자가 나타났죠. 소수점 이하까지 다 살아났고요. 너무 길을까봐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만 표시가 됐네요. 자, 요거를 그 한글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 말고 기타라는 형식에 가보면 여기 숫자인데 한글로 표시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한자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한자 가진 자라는 걸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한자로 표시 많이 안 하니까 한글로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숫자 한글 써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1억 2,346 쭉 나타나네요. 예, 뒤에 소수점까지 나타나네요. 소수점까지 사실 필요 없는데 보통은 이제 천 단위에서 이제 자르니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숫자를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같은 숫자예요. 여기 써 있는 거랑 여기 써 있는 거 위에 보시면 F11번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소수점까지 살아나 있네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1, 2, 3, 4, 0, 0, 0 여기까지 써볼까요? 자, 요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한 숫자를 한글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컨트롤 1 눌러보시고 기타에 간다고 했죠? 숫자 한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에다가 추가하는 말이 있어요. 일금, 얼마, 얼마, 원정.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뒤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보통 표시를 많이 하죠. 자, 그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기타에 있는 숫자 한글을 찍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여기 보면 뭐 이상한 글자들이 써 있는데 요게 바로 그 숫자를 한글로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쥐표준이라는 건 사실 지워도 되지만 요거죠. 쥐표준 지워도 되는 거지만 그냥 놔둘게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자, 제일 앞에 커서를 이동시켜서 우리말로 일금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한글일 때는 큰 따옴표도 필요 없다겠죠. 그냥 쓰면 돼요.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말로 원정이라고 써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일금 123만 4천 원정 나타날 거예요. 확인 눌러볼까요? 띄어쓰기는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공간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요령입니다. 먼저 당연히 숫자를 입력을 해요. 숫자 입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불러오겠죠. 는 하고서 주소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셀 서식에 들어가요. 컨트롤 1이 셀 서식이죠.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타에 숫자인데 한글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예, 여기로 가는 거죠. 숫자인데 한글로 바꾸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끝내도 되고요. 끝내도 되는데 앞에다가 일금 원정이라고 쓰고 싶다면 계속 이어갑니다. 밑에 사용자 정의에 가서 써져 있는 그 형식을 수정을 좀 해주면 돼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맨 앞에다가 일금이란 말을 추가하고요. 또 뒤에다가는 원정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됩니다. 큰 따옴표는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썼는데 실제로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셀 서식, 엑셀의 셀 서식 그 중에서 표시 형식에 관련된 것들을 일부를 좀 알아봤습니다. 뭐 날짜니 시간이니 설정할 것들이 또 있긴 한데 일단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엑셀 상식으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